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섰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신년 회견도 아니고 왜 오늘일까요? 메시지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경제는 4년 초갑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광복절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요. 대통령도 아니고 청와대가 아닌 야당 대표의 이례적인 담화였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그 배경이 뭡니까? 선빵을 날린 거죠.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내놓을 것이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국민들이 지금 시기니만큼 대통령의 메시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뭐 이제 광복절을 맞았으니 제1야당 대표가 메시지를 안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내놓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묻혀버린다. 모래도 안 먹히는 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그런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나름은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그 대국민 담화 선언 내용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거는 광복절 담화를 표방한 네네. 대선 출마 선언이다. 아, 네. 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내용 전문을 보게 되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쭉 이 얘기를 하면서 네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안이 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저하고 아마 상당히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읽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는 뭐 네. 출마 선언문.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연설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워낙 이제 광범위한 주제를 펼쳤고요. 또 경제, 이제 정말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장외 행보를 하셨다가 오늘 저렇게 아주 중후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님은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왜 이걸 했을지 네네. 했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네. 했을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할 거였으면 차라리 오늘 수요 집회 1,400회 함께 참여를 해서 국민과 함께 하거나 네.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함께 국민들과 마음을 나누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화합과 통합을 위한 뭐 이런 5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것을 위해서 대전환을 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타이밍과 장소 이런 게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투표가 다 중요한데요. 이승만 동상 앞에서 네. 국회 로텐도 홀에서 그리고 이 국회를 열어서 우리가 조금 이 민생 문제를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추경 빨리 처리하자라고 할 때는 장애로 가다가 이제 국회 로텐도 홀에서 본인의 이 광복절 전날 구상이라고 밝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저는 뭐 네. 하나만한 행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본인의 꿈,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희망사항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직도 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정당에 진입해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이 자유한국당에 조금 불씨가 되살아나나 이렇게 네.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황교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실언이랄지 이런 그 대표로서의 행보에 네. 부적절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 왔고요. 막말 논란 잠재우지 못했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은 글쎄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 내일 네. 광복절 대통령 메시지에 앞서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요. 네. 애쓴 보람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경욱 대변인을 좀 내보낸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그런 면에서. 민경욱 대변인은
그런데요, 이제 대변인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랬죠. 대변인은- 명 대변인이셨죠 그때. 네.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 민경욱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너무 그 여러 가지 좀 과도한 그런 과유불급의 그런 그 논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곧바로 교체하는 것이 네. 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와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 그 민경욱 대변인 본인은 막말 논란은 훈장이었다고요. 지역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서 스스로 후하게 평가하던데 나간 건가요? 아니면 밀려 나간 건가요? 글쎄요, 둘 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작에 네. 바꿨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사면초가죠. 사면초가는 네. 한국당에도 그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1야당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면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국당도 굉장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경욱 대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여론도 있었을 것이 당 내부에서도 아마 비판의 목소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려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교체함으로써 그 새롭게 좀 변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효과를 노린 거라고도 네. 할 수 있겠죠. 왼쪽에는 이승만 그리고 국회 로텐더홀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기사를 쓰면서 지면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모든 게 화면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뭐가 좀 조급하셨을까요, 평론가님? 뭐 아무래도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실은 당내외에서 네. 상당히 뭐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리스크란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 네. 대선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당내외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아마 상당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나도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미지 개선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네. 황 대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비전이 같은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게 컨텐츠 부족 문제하고도 연결된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아마 나름 네. 공을 들여서 비전을 제시하고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공안통으로서 또 하나 펼치고 있는 다른 전선이 있죠. 바로 국가를 전복하고자 했던 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나 조국 후보자를 겨냥했었는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여기 공정 구명 커피 괜찮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후보처럼 보이시진 않나요? 20대 나는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호맹이 문제였죠.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제는 답변을 꺼려했었는데 오늘은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제 1번 답으로 제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국 네네. 후보자가. 그래서 아마 청문회 때도 여기 이제 온 화력이 집중이 될 텐데 제일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국, 장하성,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었죠. 네네. 그리고 장하성 지금 실장은 주중대사라고 가 있고 조국 수석은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요. 법무부 네. 장관. 이 산업행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중간에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영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못마땅한 면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이 30년 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네. 뭐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 부적격을 따지는 것은 저는 정말 해묵은 그런 네. 공안 검사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본인에게도 그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저런 담화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논쟁에 그러게요. 휘말려 버리면. 그래서 네. 본인이 그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얘기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 못할 것이다 것 이런 같다. 얘기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청문회에서 충분히 본인의 지금은 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네.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빨리 네.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지금 날짜도 아직 안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안팎으로 고삐를 쥐었죠. 한 달도 안 남은 추석 민심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국 또 안 오르는 보수 통합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점이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아니 그 조국 전 수석이 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게 좀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반격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희정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황교안 대표가 역풍 맞는다라는 얘기도 좀 살살 나오고 그래요? 하니까 이제 반격에 나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여전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젊었을 때 생각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네. 우리나라 헌법을 존중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커밍아웃을 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이재명 지사가 오늘 다시 미소 띤 얼굴로 지지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신문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불만은 없으셨나요? 이재명 지사 오늘 상당히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 구형도요 1심과 동일했죠. 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미소 안에 해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좀 여유를 지난번에 비해서는 많이 되찾은 것 같아요. 일단 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싸움이 좀 본인에게 유리해지면서 투사로서의 기질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좀 표정도 너무 유해졌고 네. 이재명답지 않은 표정과 이재명답지 않은 발언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너무 상황이고. 둥글둥글해지셨나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본인이 그 향후에 정치적으로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네. 뭐 어떤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전열 재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시련은 그를 단단하게 했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메시지 파괴력은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걸까요? 일본 논란, 뭐 여러 이슈 다 던집니다만 예전처럼 파괴력이 없더라고요, 의원님. 아무래도요, 이 경기도지사이고요. 또 이제 과거 국회의원들 보더라도요. 네, 재판에 지금 이렇게 걸리게 되면 네.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시금치 데쳐지듯이 주춤하게 좀 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떤 그 처방을 내놓더라도 조금 그 효과를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재판이 좀 완결돼서 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거나 대법원까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대선 주자 뭐 잠재적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네.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까지 판결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어떤 얘기를 해도 그때는 조금 기지개를 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